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19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쟁시장의 균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72쪽, 교과서 72쪽, 그리고 프린트 47쪽, 학습지 47쪽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념으로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총잉여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 가격 또는 가격 상한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가격, 가격 하한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균형과 잉여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거래를 통해서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큼 전해주는 효율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균형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시장. 균형시장의 의미고, 균형시장일 때 바로 이런 사회적 잉여, 총잉여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쟁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가지는 의미는, 경쟁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균형 가격에 의해 자원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비자 잉여부터 보면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결정된다면은, 요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라고 하면은 요게가 2,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수요 곡선에서 요 2,000원 가격이 2,000원이라도 사서 먹을 그런 소비자는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요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1,000원이라도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 2,000원이라도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1,000원이니까 이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만약에 1,500원이라고 하면은, 자, 1,500원이라도 사 먹을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1,000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이 들겠죠. 바로 이런 어떤 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는 것들, 요거를 다 모았을 때 이 소비자가 느끼는, 이런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뭐에서 형성될까요? 그렇죠. 바로 시장 가격이 바로 이거에 해당되겠죠. 바로 어떤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최대 지불 용의 금액 또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요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사람 또는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 여기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1,000원인 거죠. 그런데 이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라도 팔 의향이 있는 생산자가 이만큼 있는데 그렇다면 요 구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는 바로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1,000원이죠? 1,000원에서
상품을 제공하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게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만큼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득을 봤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 각각의 가격대에 대해서 이러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이면은 바로 요 면적으로 나타나겠죠. 이 면적을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이 없다면 시장 가격이 낮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낮아지면은 이 면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더 낮으면 낮을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공급의 변동이 없다면 시장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이 생산자 잉여가 더 커지겠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상품을 제공하여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거를 최소 요구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요구 금액.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에서 최소 요구 금액을 뺀 거,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생산자 잉여.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좀 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5명의 소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 먹을 때 얻는 효용이 A에서 E가 각각 1,600원에서 800원 사이인데, 시장 가격이 800원이라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800원이라면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800원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죠. B는 얼마요? 그렇죠. 600원만큼의 이득을 얻고, C는 400원, D는 200원만큼의 이득을 얻고, E는 이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800원, 600원, 400원, 200원, 0원 이거를 다 합치면은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A가 갖는 잉여가 되고, B가 갖는 거, C가 갖는 거, D가 갖는 거, 요거는 E가 갖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을 다 합치면은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효용을 반영하므로 수요 곡선상의 가격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시장 가격이 800원으로 결정되면은 시장에 참여한 소비자 전체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삼각형의 면적처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들이 실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만큼이 소비자가 실제로 얻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득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을수록 커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P0에서 만약에 P1으로 가격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 원래 기존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인데, 자, 새롭게 형성되는 소비자 잉여는 요 1, 2, 3번을 다 합친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자,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신규로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겠죠. 바로 3번은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교과서 74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A, B, C, D 5명의 생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 A는 지금 100원, 그리고 E는 800원만큼의 그런 받아도 팔 의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내가 받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장 가격이 800원이라 하면은 A는 얼마만큼의 이 A라는 생산자는 얼마만큼의 이득의 크기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700원이 되겠죠. B는 600원, C는 400원, D는 200원, E는 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
각각의 생산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뺀 거. 자, 요 면적이 바로 요게 뭐가 될까요? 그쵸. 요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면적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 자,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생산비를 반영하므로 공급 곡선상의 가격은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공급하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시장 가격이 800원으로 결정되면, 이렇게 800원으로 결정되면은 아이스크림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요 면적이 바로 생산자 잉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굉장히 커지겠죠. 커지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만약에 P0에서 P1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기존의 생산자 잉여는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요 면적이죠. 요 면적에서 커지면은 요 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이 다 포함된 면적이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시장에 새로운 생산자들이 진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여기서 기존 생산자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생산자 잉여가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새로운 생산자들에게 발생한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바로 총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총잉여를 또 다른 말로는 사회적 잉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장의 효율성과 총잉여의 관계를 보면은 시장의 균형 수준에서 총잉여는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장 균형에서의 총잉여를 보면은,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요게 소비자 잉여가 되고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요 면적 전체가 바로 총잉여가 되고, 이 총잉여는 바로 자, 균형 가격과 거래량, 이라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질 때 총잉여의 크기는 가장 최대가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를 보면 가격 수준에 따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보면은, 자, 이렇게 균형 가격 P0일 때 A, B, C, D, E, F까지 요게 바로 총잉여가 되겠죠. 총잉여가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P1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뭐가 될까요? 요게 A에 해당되는 것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 그다음에 B, D, F에 해당되는 것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럼 총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총 잉여는 A, B, D, F가 돼서 C2만큼 총 잉여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P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겠죠. A, B, D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겠죠. F만 해당되는데 역시 C2만큼 총 잉여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P0일 때, 균형 상태일 때 총 잉여는 A, B, C, D, E, F 이 전체 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총 잉여가 가장 크고, 다시 말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